뇌는 왜 이러는 걸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원래의 것에 익숙해져야만 새로운 위협을 감지할 수 있으니까. 아예 리셋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인간들은 짐승의 습격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건 분명 뇌의 디자인상 결함일 거다. 감사함이나 기쁨 대신 위험, 생존 신호나 탐지하다니. 엄마도 그랬던 것 같다. 위험 신호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삶의 아름다움은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아빠도 엄마의 보석 같은 면을 보지 못하게 됐겠지.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영화 어디 갔어 버나뎃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한 덕PD입니다. 네, 덕PD 회의를 막 마치고 헐레벌떡 지금. 늦었어요. 제가 밥 벌어 먹고 사느라 힘들죠? 네,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네, 오늘도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영화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어디 갔어 버나뎃? 네, 전 처음 들어본 제목이었는데 작년에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했으나 전혀 모르고 있었어.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감독이랑 배우가 이거 오지가 오늘 소개할 작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독이랑 배우가 엄청나더라고요. 감독은 비포 시리즈 그리고 보이후드를 찍었던 리처드 링클레이터. 네. 그런데 그리고- 몰랐어요. 근데 몰랐어. 음. 그리고 심지어 믿고 보는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원탑 주연입니다. 케이트 블란쳇 나왔는데 이렇게 안 알려주기 쉽지 그러니까요. 않거든요. 망했다는 뜻이죠. 너무너무 슬프죠. 그래서 오지는 왜 이 작품을 가져온 건가요? 저도 이 작품을 무슨 이제 작은 영화제 어떤 선정 작품으로 처음 봤는데 아.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어느 순간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봤는데 아니 케이트 블란쳇도 여기서도 정말 열일하고 있고 이 감독 제가 보이후드라는 작품 이전에 책플릭스에서도 소개한 적도 있고 이 연출 너무 내 취향인데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 최근에 한 번 더 봐서 너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영화라서 가져왔고요. 오프닝도 정말 영화에서도 오프닝에 나오는 그런 대사들이에요. 맞아요. 첫 장면에. 아주 첫 장면에 그 이제 남극을 남극을 배경으로.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생략을 하긴 했는데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의 뇌가 약간 디스카운팅 메커니즘 그러니까 맞아. 뭔가 처음에 행복하고 좋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감소하고 그 즐거움을 더 이상 인간이 못 느끼게 뇌가 디자인돼 있다. 이런 얘기의 맥락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영화 속 오프닝으로 저희도 오프닝을 한번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네. 저도 그 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뇌는 디스카운팅 메커니즘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이 대사가 막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중요한 대사인 것 같아서 네. 계속 그 앞부분을 되돌려서 몇 번 봤거든요. 오. 시작할 때.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얘기했던 그 스틸 뷰티풀한 이야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스틸 뷰티풀 네. 딱 맞네요.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대응될 수가. 변함없이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가끔은 보지 좀 못한다. 까먹고 어, 익숙해져서 좀 그게 잊어버리기 일부러 그런 게 쉽죠.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뇌 때문이라고요. 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왜 그러냐 리셋해버리면 되지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 네. 저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프닝 보면서 또 그렇고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찐으로 진짜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 이 상황에 제가 뭐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면 삶의 기쁨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되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 부정적인 요즘 것에 너무 집중하고 삶의 있어요. 아름다움을 많이 잃어가고 계신.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주인공 버나뎃이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들어놓는 대상이 있어요. 네, 대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PD 되기 전에 직업이 컨설턴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얘기하는 게 되게 버릇이 돼 있어요. 달인이구나. 어쩐지 회사욕의 달인. 사석에서 만나도 우리 덕PD는 네, 거기까지. 네. 그래서 누가 나보고 문제점 발굴단. 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네. 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아, 그 지점이. 그거를 보면서 이 차근차근, 영화 나를 위한 영화였다.
아니, 덕필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뇌가 그렇게 그리고 생겨먹은 어쩔 수 거라고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을 위로를 위해서. 받아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나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필요하지만 예,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이 영화도 얘기하고 있고 지난주에도 나눴죠.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그 스티브 뷰티풀 얘기 책디가 이제 해줬지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 뭔가 나를 떠올리기만 해도 내가 기분 좋고 어떤 숨을 쉬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좀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도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음. 그럼 먼저 참여 안내를 드리고 오지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방송을 듣고 난 감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 청취자분들이 인증하신 사진도 있습니다. 네. 책 선물이 갔어요. 자, 듣고 계신 채널에 댓글과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 뭐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다는 사연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 어디든지 연락이 닿는 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고민해서 처방도 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플릭스. 저희 책디와 덕PD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좀 마음대로 작품 하나를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하셨다고요. 아니요, 제가 정말 이게 찐 영화, 정말 찐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준비를 저절로 하게 됐어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가 됐지만, 이제 비포 시리즈로 제일 유명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작품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어떤 대화들이 되게 일품이에요. 이런 연출들을 맞아요. 잘 따라가다 보면 좀 유사한 느낌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영화는 현재 상황의 번화댓에 초점을 두고 회상이나 뭐 자료 화면이나 대화나 이런 간접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 번화댓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는데 저는 경제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게 버나뎃의 어떤 사연을 소개를 해드려보고자 합니다. 버나뎃은 원래 젊은 나이에 유명한 건축가로 인정받던 천재 건축가였어요. 천재, 심지어는 진짜. 여성이라는 아티스트. 존재감으로 그 업계에서도 되게 인정받고 어떤 대중과 평단의 어떤 환호를 둘 다 받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로 성공을 했는데 유명한 대표작들이 있어요. 건축 작품이. 그중에 하나가 뭐 비버 바이포컬이라는 작품도 소개가 되고 20마일 하우스라는, 그러니까 반경 20마일 안에서 난 재료로 건축을 하는 실험을 한다던가 이런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이 버나뎃의 건축의 어떤 큰 파격, 그런 큰 파괴를 당하는 사건을 겪고 굉장히 상심을 해요. 예. 그게 되게 엄청 상처가 된 거죠, 버나뎃한테는. 자기 작품을 망가뜨린 경험을 정말 하는 그게 거죠. 곧 자기한테는 자기를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와 다름없는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버나뎃은 이제 건축계에서 나는 손을 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이 남편이 있어요. 엘진이라는 인물인데 남편은 IT 개발하는 사람인데 이 남편의 커리어를 쫓아서 원래는 LA에서 주로 활동하던 건축가였는데 다 손을 털고 시애틀로 따라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시애틀에서 버나뎃이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삶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의 어떤 현재로 설정된 시점인데 버나뎃한테는 비라는 되게 사랑스러운 초등학생 고학년 딸이 있어요. 이 비가 이 버나뎃한테는 되게 소중한 딸이면서 동시에 엄청 좋은 친구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사는데 비의 학교 이제 학부모들 모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 학부모 모임이나 이웃들과 그런 관계들이 되게 끈끈한 동네에 사는데 딱 느낌이 오죠. 버나뎃이 거기에 잘 녹아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부러 더 거리를 두죠. 네. 그래서 스스로를 약간 고립된 상황에서 약간 으시시한 집에 살아요. 빗물이 막 새더라고요. 비가 막 새서 비를 딱 내가 건축 가면 잘 지어놓고 살 것 같은데 나름 느낌은 있지만 그런 집에서 살면서 이제 비랑만 이렇게 속마음을 나누면서 남편이랑도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고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대상이 그리고 비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이 대상이라고 해야 버나뎃이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데 혼자서 다 못하고 비서를 두거든요. 근데 그 비서가 사람이 아니고 가상 AI 비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소통을 메일로 해요. 그리고 버나데 혼자 주로 말하는 장면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처리해줘, 저런 거 처리해줘, 막 이러면서 버나데의 실제 생활을 잘 알고 있는 건 사실 이 딸 비와 이 가상 비서인 만줄라, 인도에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둘밖에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외롭고 뭔가 쓸쓸한 그런 느낌들이 펼쳐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사실 되게 반짝거리고 유능하고 정말 영감에 차 있는 어떤 사람이었던 반면 지금은 완전 그런 창의력과는 거리가 먼 칙칙하고 우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이 영화 전반에서 보여지고 시애틀이 실제로 비도 많이 오고 바닷가 도시이기 때문에 안개도 많고 날씨도 좀 비도 막 많이 오고 그래요. 되게 영화가 좀 칙칙한 듯한 느낌도 줘요. 근데 그 버나뎃이 외롭다고 해서 남한테 해를 사실 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 거리를 자기도 그 섞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안 좋다는 걸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을 막 때리고 파괴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빌런은 아니야. 엄청 악한 아웃사이더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사람이지. 근데 어떤 모종의 오해들이 막 생기면서 이웃들은 버나뎃을 되게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식으로 일이 꼬여갑니다. 남편이 버나뎃 편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의 말에 동조를 하는 거죠. 그죠. 너는 왜 섞여들지 못하니? 너가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되게 버나뎃의 그런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에 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버나뎃을 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 왜 잘 못 어울리냐? 왜 이웃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냐? 왜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상황에 정점을 찍어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비가 자기가 이제 사립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끼리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을 제주도 이 정도가 아니고 남극에 가자는 거예요. 스케일이 큰 친구야. 네, 남극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너무 막 들떠 있고 이거를 차마 거절하지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비를. 그래서 결국 버나뎃이 알겠다고 허락은 하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이 사람은 그 같은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을 그 배 안에 갇혀서 며칠 항해하는 거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극 여행을 앞두고 버나뎃은 굉장한 긴장과 공포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먹고 이제 딱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 버나뎃을 기다리고 있는 낯선 사람들이 있어요. 낯선 사람 싫어하는데. 낯선 사람 싫어하는데 자기 집에서 뭐 하냐 막 화를 내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버나뎃이 지금 위험 상황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게 정신과 그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버나뎃은 황당한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적응하려고도 나름대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저기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그 말도 해요. 언덕이 하얀 집. 맞아. 그거냐고. 똑같더라. 나 너무 그 말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그래서 극도의 어떤 긴장 상태가 이제 유발이 되고 남편은 버나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못을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버나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창문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창문 밖을 넘어 도망가. 정말 창문 버나뎃. 밖을 넘어선 버나뎃. 그 창문 밖을 넘어서서 어딘가로 탈출을 하게 되고 가족들은 버나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버나뎃. 심지어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 네, 어디 갔어 버나뎃이에요. 그래서 버나뎃은 원래 그 비랑 가기로 약속했었던 남극행 배에 몸을 싣고 남극을 향해 갑니다. 결국. 대탈출. 남극 대탈출 진짜. 거기에 탈출 안 했으면은 언덕 위에 하얀 집 가는 거였으니까. 가는 거였어요. 아니면 선택지가 없었겠죠? 그 다음은 이제 그 과정은 영화에서 확인하시고 이게 영화 자체는 되게 살인 사건, 피, 유혈이 낭자한 영화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나뎃이 왜 저러지? 왜 저런 사람이 됐지? 그리고 나중에는 버나뎃이 어디로 갔지? 이 실제로 쫓게 되는 행적을 쫓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는데 긴장감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듯한 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지루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큰일이 날것 같진 오지가 않은데. 지금 시간소대로 설명을 해줬지만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보다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려주거든요. 맞아요. 다양한 재밌어요. 장치를 써요. 예를 들면 이 버나뎃의 어떤 행적을 그린 다큐멘터리 있는 다큐멘터리. 사람이야. 그거 뭐 동료와의 대화 극 중에서 이제 동료 건축가와 대화하는 만남. 장면에서 명대사가 나오죠. 너 같은 사람은 창작을 해야 된다. 음.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위협이 된다라는 말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다음에 영상들을 통해서 한 커플씩 지금의 어떤 외로운 섬에 갇히기까지 버나뎃이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그런 긴장감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좀 자극적이거나 막 진짜 큰일이 날 거가 아니라는 건 제가 알면서도 되게 좀 재밌는 설렘, 긴장감이 쭉 있는 영화였고 되게 무해한 콘텐츠였어요. 저한테는 따뜻하기도 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고 번화대 세계도 건축이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요소였던 것 같아서 나누고 싶었던 질문을 하나 뽑아보자면 두 분께도 이런 기분 좋은 긴장감, 기분 좋은 가슴의 설렘을 느끼게 하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버나뎃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 나갈 때 가슴이 막 자기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두근거림을 느낀다. 심장병이 아니라 진짜 설렘을 느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혹시 좀 그런 유쾌한 스트레스, 기분 좋은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버나뎃이 남극 여행을 준비할 때 막 조끼 사면서 엄청 화냈잖아요.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아 가면 어떻게 될지 하고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 전 그것조차 왠지 뭔가 설렘이 느껴진다라는 여행이 그렇죠.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랑 설렘이 되게 같이 오는 듯한 느낌이어서 손에 막 땀이 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 앞두고 나서도 설레면서도 긴장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설렘과 스트레스가 같이 오는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행사나 역시 방송이나 프로페셔널. 뭐 책프를 준비할 때는 다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준비할 때 뭔 얘기를 할지 막 자료 찾아보고 할 말 좀 생각해보고 막 이러느냐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행사 전날 뭔가 다른 일이 있을 때 전날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딱 누워서 오지가 이 질문을 미리 줬거든요. 당신한테 유쾌한 스트레스는 뭘까?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걸 생각하느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뭔가 이런 묘하게 이런 스트레스들이 설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학교 다닐 때도 막 소풍 전날이나 수련회 잠안 전날 오잖아요. 잠 안 오면서 뭐 계속 입지 생각하잖아. 내일 입고 갈 거 코디 막 머릿속으로 다 하고 분명히 옷걸이에 걸어놨거든. 이미 골라서. 그럼에도 괜찮은가? 최선의 약간 선택을 위해서 양말을 막 생각하고 맞아. 막 김밥집 들려서 도시락 싸가야겠다 막 이런 스케줄 막 생각하고 하면서 알람을 기다리면서 자는 거예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네. 근데 그런 출근 설렘 전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소풍이지. 아. 소풍에 대한 그런 감상인데 내가 내가 색다르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생겼을 때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그럴 수 들었어요. 있겠다. 근데 신기한 게 아나운서가 직업이면 왠지 방송도 행사도 되게 일이잖아. 일처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하던 거 늘 이렇게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끝나고 잘했네 막 이러고 실수 안 하면 잘했네 이러고 그게 아니라 뭔가 설렘으로 준비하는 게 아직 이 친구 아직 아니에요. 반짝반짝하네. 살아있네. 근데 스트레스가 거의 70이지만 그럼에도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내가 여기에 잘해내고 싶고 뭔가 흥미 있다는 증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어제 밤까지 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근데 우리 예전에 이 비슷한 얘기 한번 했어요. 책디가 당신이 반짝이던 순간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당신이 반짝이는 순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획할 때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쌍터뷰라는 지금은 사라진 코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가 사실 근데 이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버너드 캐릭터에 되게 공감했던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기분 좋은 스트레스나 이런 걸 자주 느껴야 되는데 기분 좋은 스트레스는 없고 그냥 스트레스만 남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디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나 설렐 때는 어차피 심장은 빨리 뛰어. 몸 신체적인 비슷하게. 반응은 비슷한 거예요. 아드레날린 어떻게 나오는 보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제가 뭐 기획안 하나 썼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그거 제목 생각했을 때 그때가 기억나요. 맞아. 그때 딱 기억나. 그때 기획안. 그리고 이제 그 기획안에 세부 코너들 막 제목 여러 개를 지을 때 그때 되게 이거 되겠다 하면서 이제 두근두근. 촤락 펼쳐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머릿속에서 막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나는 순간 책플릭스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순간 책플릭스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뭔가 섹시한 제목은 아닌데 근데 뭐가 갑자기? 잘 밀렸어. 근데 그건 제목을 딱 생각하는 순간 뭐뭐에게 진심인표 딱 생각하는 순간 그 뒤에 뭘 할 수 있겠구나가 쫙 펼쳐지는 그런 거잖아요. 게 제목을 잘 짓는 게 이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책플릭스는 좋은 제목이었다. 아무튼 그러고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방송 직군이라 이런 거 아무래도 같아.
저도 비슷해요. 약간 방송 준비할 때 뭐 기분 좋은 그런 게 있죠. 약간 잘 해내자. 약간 이런 게 이제 저는 긴장하면 손에 좀 땀이 나거든요. 땀을 쥐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땀을 진다라는 걸 진짜로 징조네, 리터럴리 징조. 쥐고 쥐고 있어요. 땀이 나요. 긴장하면. 아이고. 저도 그래서 학생 때는 생각해보면 저는 발표하는 거 좀 좋아하는 그치. 약간 드문 발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때도 뭐 팀플하면 제가 발표랑 PPT 하겠다 그러고 막 그랬을 정도로 발표하는 건 좋아했어요. 왠진 몰라요. 직업이랑 좋아했겠다. 상관없고. 사람들이 발표 다들 좋아하죠. 하기 싫은데. 이루는 대신 저는 그런 자료조사 뭐 하고 귀찮은 거 다 빠질 보고서 수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잘 했는데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 순간이 딱 기분 좋은 되게 긴장감이었어요. 되게 어쨌든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고 가서 막 나를 사람들이 쳐다보고 나는 뭔가를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나의 말에 집중해주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나운서를 했어야 됐네. 그러게. 바꿔야 되겠는데. 그때 학생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고 저는 크고 나서는 그런 순간이 제일 좋았어요. 누구 약속 잡고서 기다릴 때. 누가 예를 들면 제가 좀 더 일찍 먼저 왔다 가서. 만약에 그러면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오기로 했다 나 있는데 그럼 그 기다릴 때는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왠지 그 사람이 특별히 뭐 썸남이 아니어도 그냥 맨날 보는 친구여도 아니면 뭐 누구 새로운 사람이어도 그냥 모임에 내가 갈 때나 누구 기다릴 때 늘 설렜던 것 같아요. 왠지 긴장되고 특별히 맞아. 긴장되는 사람 아니더라도 음.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가는 동안 뭐 먹지 어디 그럴 가지? 때가 있지. 막 그럴 때가 맞아. 한창 있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그리고 애매하지만. 심지어는 그러네.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대학교 가거나 어디 뭐 회사 가거나 어디 뭐 모임에 들어가면 단톡방 파지잖아요. 누가 대표를 이렇게 파주잖아요. 맞아. 이렇게 교류하라고 단톡방 생기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 나 제발 이 단톡방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나가고 근데 싶은 단톡방.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되게 의외인 게 요번에 최근에 제가 새로 무슨 어떤 뭐 이렇게 기수 같은 게 생겼는데 그 단톡방에서 자기소개하고 서로 막 칭찬하고 막 너무 뭐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너무 짜증나고 그치. 너무 이 친구 번화대시네. 화가 나더라고요. 스트레스, 설렘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영화 스트레스야. 보시면 이게 왜 번화대신지 알게 제가 됩니다. 번화대신 이해가 됐어요. 이게 되게 짜증나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딱 할 일만 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 막 근데 자꾸 사람들은 되게 모임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모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모이고 가운데서도 막 백신 접종 맞으셨어요. 몇 명 어. 언제 막 쪼개고 막 이렇게 최대한 그 법적으로 가능한 숫자 맞춰서 만나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게 취지인데 사회적 그런 거리두기는 거잖아요. 만나는 게 저는 아니라.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 막 새로운 사람을 지금 만나서 막 알아가고 싶은 욕구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되게 한때는 내가 그랬었지 이걸 좀 최근에 느껴. 옛날 나 불과 한 10여 년 전 대학생 때만 해도 너무 좋았거든요. 막 싸이월드 클럽에 자기소개 뭐 신문 10단 지정 질문 자기소개 올리라 그러면 어떻게 재밌게 쓰지? 막 거기다 신문사 이거 쓰고 백문이었어 백문. 맞아,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 뭐 이제 혹시 모임 이제 처음 OT 같은 거 나가면 자기소개 시키잖아요. 되게 자기소개 잘하려고? 좀 인상 깊게 하고 싶은 거, 웃기게 하고 싶고. 인상적인 오프닝으로. 그거를 되게 고민해가고 그게 지금이 좋고 그때가 좋고 이게 아니라 그런 때가 있었네가 새삼스럽게 느껴져서 그치.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크지 않아 번화대처럼 막 집을 한 채 짓는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야.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단톡방일 수도 있고 이런 작은 설렘들이 잊고 사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잘못 보면 잘 나가다가 이제 아기 낳고 커리어가 끝나서 경력이 단절된 어떤 여성의 이야기 이렇게 미쳐가는구나 이러면서. 아티스트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다 탈출하는구나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언젠가 나를 반짝거리게 했던 게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거를 꼭 다시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의 나의 어떤 나쁜 모습을 바꿔줄 수 있다. 저는 그게 되게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의 나의 어떤 반짝거렸던 순간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더라도 그때 가졌던 열정 같은 거라든가 어떤 맞아요. 마음 같은 것들이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지금의 삶을 바꾸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죠. 버나데스는 결국 자기의 어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만 모두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지금 덕 PD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때 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렇게 설렐 수 있고 그렇게 반짝거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기분 좋은 그런 긴장감을 삶에서 조금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를 통해서
나의 반짝이는 모습까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왓챠에 있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영화 어디 갔어 버나뎃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도 뭘 재밌게 봤는지 간략하게 요즘 얘기를 좀 뭐 봤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오늘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봤던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지고 뭐야? 왔어요. 이런 거 좋아요. 요즘 유튜브로 음악 많이 듣잖아요. 네. 특히 그 플레이리스트 채널이 요즘 엄청 많아요. 그래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틀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 맞아, 그게 그게 진짜 문제야. 고르기가 힘들어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채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리플레이라는 채널명인데 리플레이. 네. 이름은 심플하네요. 다른 채널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직접 본인이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려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을 때 느꼈던 감정이 제목으로 일기처럼 실리고 거기에서 떠올랐던 음악이 또 플리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은 재밌다. 그 공간으로 내가 초대받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러니까 완곡했던 플리를 좀 소개해드리면 사진은 파리의 모습이에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막 뭉게뭉게 떠 있고 그 아래 강 위로 다리가 있고 멀리 있는 건물들이 정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맑은 날씨예요. 정확하게 그 당산역 우리가 지날 때 한강 풍경 딱 지하철 보이잖아요. 딱 건너갈 때 그 딱 그 느낌의 풍경이 딱 그려져 있고 그게 이제 썸네일과 영상의 사진으로 걸려 있고 제목에 아 선선하다 좀만 더 걸어야지 라고 써 있어요. 조회수 37만회.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요즘 날씨에 듣기 너무 딱 좋은 플리여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리는 턴테이블이 있는 그 영상이에요. 사진에 턴테이블이 있고 그 뒤로 LP판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것부터가 되게 분위기 있고 네. 어둑어둑한 재즈바의 감성. 분위기예요. 근데 제목이 오늘은 재즈를 우려낸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라고 감성이 써있어요. 빠져 죽을 것만 같은. 그리고 뭐 중간에 막 LP 튀는 소리까지 넣어가지고 그 재즈 느낌이 물씬 풍기게 뭔가 아날로그하게. 집에서도 재즈바에 와 있는 느낌이 들게 그 사진 속 공간으로 가 있는 느낌 뭔가 그게 저는 이 채널의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내가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른 느낌으로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채널을 추천드려요. 유튜브 프리미엄 해야겠다. 그쵸. 아 유튜브 맞아요 뮤직이기 맞아요 해야 때문에. 돼요 해야 돼. 저는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라틴어 수업 기억하시죠? 저희 네. 시즌 네, 1 소개했던 그 한동일 박사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믿는 인간에 믿는 대한. 인간. 왜 이렇게 자, 욕 같지? 믿는 인간. 이 믿는 뭔가 인간아. 종교적인 느낌도 많이 들고. 네, 네. 그래서 라틴어 수업처럼 라틴어 문장과 본인 서사, 역사, 문화 교양이 엮여 있는데 제목이 믿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약간 초점이 맞춰져 종교적인 있습니다. 어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카톨릭이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대충 어떤 거다 알고 계신 분은 좀 더 깊게 읽을 수 있고 라틴어 수업도 그랬는데 몰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 수업 책의 미덕이었던 좋은 질문, 그 질문의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사유의 길 같은 게 잘 깔려 있고 읽고 나면 되게 따뜻한 위로가 느껴지는 내용이고요. 뭐 예컨대 어른이 없는 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른이 없는 시대라고 하면 어른이 없는 거에 대한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아무도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아예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일 박사님 라틴어 수업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라틴어도 알려주나요? 네, 똑같습니다. 라틴어 문장들이 있고 한글로 네. 써있고 써있고 다시 뭐. 도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추천작에 대한 생각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고 계신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도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